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말습관 5가지. 나 진짜 돈이 없어. 월급 받자마자 통장 빈털털이야. 예전에 저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제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참 다르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설마 말 하나 바꾼다고 돈이 생기겠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경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후 자산이 평균 34%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통장 잔고를 만드는 거죠. 오늘은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쓰는 말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제 통장 잔고를 실제로 바꿔놓은 말들이에요. 첫 번째, 나는 돈이 없어 라는 표현보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달라.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말이 있어요. 바로 나 돈 없어 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돈 없어서 못 가. 새 옷을 보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 말의 문제가 뭘까요? 이건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이에요. 신경 언어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격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반복하면 뇌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게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 돈을 투자에 쓰기로 했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결핍을 말하고 후자는 선택을 말합니다. 결핍의 언어는 희생자를 만들고 선택의 언어는 주인공을 만듭니다. 제가 이 말습관을 바꾸고 나서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똑같이 커피를 안 마셔 먹는데 돈 없어서 못 마셔 라고 할 때는 초라했는데 나는 커피값을 투자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의 차이가 실제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비싸다 라는 표현보다 가치가 있나? 와, 이거 너무 비싸. 요즘 물가 미쳤네. 다 비싸. 가난한 사람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비싸다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비싸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비싸다는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가치가 있나는 투자 수익률을 따집니다. 행동 경제학자 댄 아리엘리의 연구에 따르면 비싸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가 제품만 찾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 원짜리 책을 봤을 때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안 삽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이 책에서 얻은 통찰로 월 10만 원 더 벌 수 있다면? 그럼 한 달이면 본전이고 평생 써먹으면 1000배 수익이네? 이게 부자의 계산법이에요. 비싸다는 말에 갇히면 투자해야 할 것도 낭비로 보입니다. 세 번째, 언젠가라는 표현보다 3월 15일까지 언젠가 투자 공부 좀 해야지. 나중에 재테크 시작해야 하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판타지예요. 돈이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언젠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요. 3월 말까지 100만 원 모아서 ETF 시작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부업 아이템 3개 리스트업한다. MIT의 시간관리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는 목표는 달성률이 무려 76% 더 높다고 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언젠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즉시 구체적인 날짜로 바꿔보세요. 언젠가 부업 시작해야지 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업 3가지 조사한다 이렇게요. 날짜를 박는 순간 뇌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나는 원래 그래 라는 표현보다 나는 배우는 중이야.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우리 집안이 원래 돈복이 없어. 나는 경제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 정말 위험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걸 고정 마인셋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는 관점이죠.
반대로 부자들은 성장 마인셋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재테크를 잘 모르지만 배우는 중이야.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어.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 배울 이유가 없지만 나는 배우는 중이야 라고 하면 계속 성장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나는 숫자에 약해서 주식 같은 거 못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나는 아직 주식을 잘 모르지만 하나씩 배우고 있어 로 바꾸니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5번째, 운이 좋았네 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준비했어. 누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와, 운 좋네. 타이밍이 좋았나 봐. 이 말도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운으로 돌리면 나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부자들은 성공의 과정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전략을 썼는지 배워야겠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내적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결과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소득과 저축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따라하거든요. 저도 부자인 사람을 볼 때마다 운 좋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게 실제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배운 게 쌓이니까 제 경제 상황도 바뀌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이 없다는 말 대신 우선순위가 달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택의 언어를 쓰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싸다는 말 대신 가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셋째, 언젠가 할 거야 대신 3월 15일까지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넷째, 나는 원래 그래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야. 이 한마디가 성장의 문을 엽니다. 5번째, 운이 좋았네 대신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운이 아닌 전략이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에 안 붙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세요. 뇌가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습관을 바꿔볼 건가요? 혹시 효과를 본 다른 말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